김병수 김포시장이 어떤 근거를 드는가 찾아보느라고 봤는데, 고등학교쯤에서 이제 토론 수업을 하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조 편성이 반대로 됐어. 그때 약간 근거를 만들다 이렇게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포만이 아니야. 남양주도 들어와. 구리도 들어와. 다 들어와. 이런 거 아니에요. 주진님 말씀하신 좋은 메가시티, 나쁜 메가시티 나눴을 때 김기현의 메가시티가 세상 제일 나쁜 메가시티다. 그 정도까지. 네, 11월 4일 토론의 즐거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밀크와 같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요즘 이제 그 밀크를 데리고 와서 망원동을 산책하고 가시는 게 코스가 됐다고요? 이 서울이 좋긴 좋아요. 아니 왜 고양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경기도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서울에서는 좀 제공이 됩니다. 뭡니까? 공원 인프라나 이게 고양시는 좀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그냥 어딜 가도 공원이에요. 특히 한강 쪽 가면 그냥 너무 탁 트여 있고, 그리고 일단 망원동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딜 가도 강아지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힙스터들의 동네, 힙스터들의 성지. 힙스터들의 마포구 힙스터들의 동네, 망원동 그 중심. 베지테리안과 베지테리안들과 펫 프렌들리한 사람들의 도시. 그래서 고양시도 제가 사는 동네 위주로는 좀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게 가던 곳만 가니까 약간 좀 질리는 맛도 있고. 한국을 망원동으로 통합하죠. 좋은 것 같아요. 마포시 서울구로. 네, 오늘은 또 혜영님이 몸 상태가 더 좋지 않으셔서 못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4명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죠. 혜림님. 네, 혜림님도 계시죠. 네, 카메라 뒤에 혜림님이 계셔서 오늘 주제가 아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망원동을 전국화하는 그런 이슈랑 비슷한 서울시 김포구 논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은 경기도에 속해 있는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을 해서 김포구로 재편을 하자라는 정책을 국민의힘에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된 건 10월 30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에서 그 김포 골드라인 관련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고요. 사실 근데 김포시 안에서는 이미 좀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있었던 쟁점이기도 해요. 김포시 말로는 뭐 1년 동안 검토를 해왔다. 근데 뭐 검토 보고서 같은 건 없고요. 그 지난 9월에 그 국민의힘 김포상협총에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뭐 한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고, 또 현수막으로도 우리 뭐 서울시로 가고 싶어요, 뭐 경기북도 싫어요, 뭐 이런 식의 현수막을 걸면서 좀 여론 작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 경기북도 싫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면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분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포가 약간 애매한 위치 때문에 좀 이 아예 차라리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 건데,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경기도가 이렇게 서울을 감싸고 이렇게 뺑 둘러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구역상의 거리 문제도 있고, 또 경기도가 점점 더 포화되면서 행정구역을 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제 경기 남도, 그러니까 뭐 용인이니 과천이니 성남이니 이렇게 좀 수원이니 부자 동네들이 좀 남쪽에 몰려 있고, 북쪽에는 이제 고양시 정도를 제외하면은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경기 북도로 따로 분리를 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경기도 주 정치인들로부터 많이 나왔어요. 특히 북부 정치인들로부터. 근데 이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될 때 핵심 공약이 이 분도 추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9월부터 좀 주민투표를 한덕수 총리한테 요청을 하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김포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포시는 경기 북도와 남도의 경계를 어디로 할 거냐, 좀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한강으로 아무래도 하는 게 가장 지리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면 김포시는 한강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기준으로 남도로 분류를 하면은 김포시 아래에 인천과 서울시가 가로막으면서 다른 남도랑 분리가 돼요. 섬처럼 마치 저희 예전에 저 베를린처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그게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북도를 붙이자니까 또 이게 또 한강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고,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이제 김포시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포시가
그렇다면 우린 차라리 서울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름의 묘수를 낸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이 분도론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남도 쪽이 훨씬 더 지금 경제적으로 윤택하잖아요. 그 이 공장들도 많고 뭐 동탄이나 뭐 성남이나 뭐 이런 동탄 화성에 속해 있는 도시니까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그런 남도 쪽에 어떤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엄청 많이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활용해서 북도 쪽을 좀 더 지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북도 쪽을 개발하거나 혹은 이 발전시키거나 복지제대로 하는 데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번에 발제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도 그 부분인데요. 제 생각도 비슷하긴 한데 아마 김동연 지사의 보관은 경기 북도를 분리하면서 뭐 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 뭐 세금에 좀 혜택이 더 들어가는 특별자치도로 좀 편입을 시키고 거기에 좀 세금을 퍼부어서라는 표현 너무 정치혐오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금을 지원을 해서 경기 북도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자. 이런 취지라고 하네요. 네, 그게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긴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를 지금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어가지고 시를 분리하자는 얘기랑 비슷한데 서울시도 강남 쪽에서 나오는 세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지역계 서울시 내에서 있는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거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이거를 분시를 시키면 이 강남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강남에서의 세금은 강남에만 써라. 이런 얘기들을 강남 주민들은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막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여하튼 뭐 오늘의 그 주제는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일단 저도 계속 궁금해서 김동연 지사의 말들을 살펴보고 했는데 그냥 죄송하지만 꾀꼬리처럼 그 말만 하긴 해요. 경기 북도의 성장을 위해서 경기 분도를 해야 된다. 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구체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그 특별자치도니까 각종 규제를 풀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그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뭐 어쨌든 뭐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뭐 뭔가를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차원이면 지금 남도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북도의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 그 어떤 행정적인 메리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무슨 생각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행정 전문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자치도화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세금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도가 되는 순간 이제 다른 지자체와는 별도의 어떤 특권적인 지위가 생기고 행정적인 특권들이 생기고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 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감세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보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비슷한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우려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북도 분도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북도에서는 고양시 정도만 사실 경제적으로 좀 자립 가능한 고양시는 심지어 또 특례시잖아요. 그쵸. 자립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도로 분리가 되면 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시에 고양시 세금을 다 이렇게 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되게 좀 지금 분도 논의에 대해서 제일 보류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좀 이 정책이 강하게 추진 못 되고 있는 그렇게 되면 또 고양시는 서울시에 편입해달라고 엄청 애를 쓰겠네요. 제가 고양시민의 말을 아끼겠습니다. 뭘 말을 아껴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제일 좀 궁금한 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이슈가 왜 등장했는가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등장했을까요? 일단은 뭐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건 아무래도 총선용이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강서구에서 좀 대패를 하면서 좀 국면 전환이 필요했고 또 아무래도 고양시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김포시, 고양시 혹은 또 이번에 김포 편입론이 나오면서 우리도 껴달라 하는 뭐 구리, 하남, 뭐 광명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민주당이 잡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들의 좀 민심이나 표심을 흔들어보겠다. 서울 편입론을 좀 주장을 하면서 흔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정책을 던진 게 아니냐라는 게 좀 한축의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축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분도 논의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김포시가 나름의 기회로 삼은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미학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미학적으로요? 네. 지도를 다들 보셨겠지만 서울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 맹장도 아니고 이거 이상한 형태의 도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인천광역시랑 통합하는 것이 훨씬 그림은 좋아요. 큰 도시랑 합쳐서 뭐 이를테면은 그 통합의 효과를 노린다면, 그리고 이를테면은 지역 분권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서울 같은 이미 큰 도시와 합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서울보다 작은 도시 두 도시가 합쳐서 인천과 이 김포시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미학적으로도 훨씬 더 완성도 높은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99.9% 총선 앞두고 정략적인 이 어떤 시도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자괴감도 듭니다만은 혐오를 좀 누르시고 혐오를 누르고 꾹꾹 눌러서 얘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략을 배제하고 과연 이런 형태의 논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 이전에 뭐 부유경 메가시티라든가 다른 지역 도시들 간의 통합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주식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런 통합론이 제일 나쁜 이유가, 서울은 좋은 곳, 비서울, 지방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을 정치가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맨 앞에 내세우는 논리가,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고, 이 요구가 나오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다른 도시들, 서울의 뭐 구리, 하남, 광명, 뭐 여기 시민들이, 야, 우리는 왜 서울시민 안 시켜줘? 우리도 시켜줘 라는 막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지금 여론에서 공방이 벌어지는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서울 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알게 되고, 또 이면에서는 서울이 그만큼 좋구나, 서울이 아닌 비서울은 서울보다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공식화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도 정치가 해야 될 일을 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치가 승인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뭐 많은 언론에서 김포 시민들의 실제 의견에 관해서 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중론은 그거죠. 김포 시민들은 사실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고, 김포 시민들의 이것과 관련된 큰 관심사는 교통 문제 해결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뭐 서울 시민 그런 거는 별 관심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정치에 의해서 지금 어떤 기획 공작 같은 쟁점인 것이지, 실제로 아래로부터 김포 시민들의 여론을 정치가 수용해서 이걸 중앙 정치에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 의견이 우선이다라는 말이 일단 굉장히 기만적이고, 그 기만 때문에 정치가 이런 서울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좀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 이 타당성 논쟁보다는 사실 저는 그쪽이 더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지금 이분들 김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교통 문제 해결이고, 우리가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라인들 맨날 이제 뭐 질식사 나오고 막 사고 나는 그런 라인으로 알고 있고, 여기가 약간 하나의 서울시의 배드타운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 쪽으로 출근하고 이러면서 교통 문제 해결이 되게 큰 이슈가 됐는데, 일부 목소리가 이게 정합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그래도 이 서울시가 좀 더 교통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게 기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들이 먼저, 우리가 서울 시민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걸 빌미로 구슬리는 거죠. 우리가 모여보세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서울 시민이 서울에 편입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더 쉽지 않겠어요? 라고 역으로 정치가 김포 시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뭐 일단 그 서울시 입장도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뭐 아직 명확한 입장은 되지 않았지만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리고 거기서 그 김포 정치인들이 지금 김포시장과 김포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마치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이득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뭐 서울에 항구가 없다. 뭐 김포 바로 그 통합이 되면 서울 시민들에게 항구가 생기니까 좋지 않냐. 그리고 뭐 인구 1000만이라는 숫자를 넘길 수 있다. 이러니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명될 수도 없고 김포 인구를 보태도 서울 인구는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990만이 된다고요. 바보의 산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여실히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요거는 좀 일리 있지 않아? 라는 사람들이 내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그런 쪽에 솔깃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사람들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는 걸 이 정치 과정에서 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순수하게 김포 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해주세요라는 거라면 그래도 뭐 백보양보해서 그래도 지역 정치인이라면 들어보는 게 뭐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앞뒤가 바뀐 문제를 정치가 지금 이걸 여론화하고 있다. 여론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여론화하고 있는 정치 과정의 문제를 또 들여다봐야 된다. 김포 정치인 주장에 의하면은 시민들이 먼저 말했대.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저도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없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무슨 김포에도 시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었고 김포 시민들 일부라도 그런 얘기를 강하게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의회 의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 논의가 다시 이제 그 어떤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고 그래 얘기를 해보자 터놓고 근데 그런 과정이 안 보이더라고요. 찾아도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이 없고 그래서 없는 욕망을 만들어내서 자꾸 이제 가만히 있는 김포 시민들이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주식님 말씀처럼 없는 수요와 없는 욕망을 굳이 끌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이 논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라고 열린 지도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역 정치가 기능 부전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실제로 공적으로 우리가 공적 담론의 테이블에 올라오려면 사실은 김포시 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정제된 논의들을 다시 이제 김포시나 서울에서 받아서 또 지역 언론이든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이든 그 논의를 점점 확산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김기현이 던져가지고 지금 얘기가 다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김포에서 내려와서 김포시장이 또 얘기를 하는 방식이 됐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기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발제 준비하면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어떤 근거를 드는가 찾아보느라고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약간 그 느낌이에요. 고등학교쯤에서 이제 토론 수업을 하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조 편성이 반대로 됐어. 그때 약간 근거를 만들다 이렇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항구가 생긴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된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김포시는 북한이랑 한강 사이로 두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북한과 직접 대북 정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니 서울 시민 누구도 요구한 적도 없고 누구도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주제들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든다는 게 얼마나 근거로 들 게 없으면 저런 것들일까. 심지어 이게 대북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북한이랑 더 이상 연락도 안 하는 마당에 무슨 대북 정책을 하는가 그런 의문들이 들었고 그나마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 만한 대안이 근거가 4번째였는데 그러니까 김포시 안에 수도권 매립지, 제3 매립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공간인데 아무래도 서울시에 지금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시가 서울이 되면은 서울의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서울에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 여기에 이제 김포시장이 섣불리 말했다가 바로 철회했잖아요. 바로 이제 인천시에서 니들이 뭔데 그거를 서울시에 주느냐. 그 권한 자체가 인천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인천이랑 서울이랑 경기랑 뭐 미친 사람 아니에요? 사자 합의를 이뤄서 그 수도권 매립지를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정 권한은 뭐 인천에 있다. 인천에 뭐 있죠. 이런 식으로 합의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바로 발끈해서 뭔데? 근데 인천시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김포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그냥 서울시로 바뀌는 것뿐인데 쓰레기 매립지를 여기 가져오겠다고? 라고 하면 그걸 좋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너무 약간 바보 같은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던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에 대한 이제 김포 시민들 언론 인터뷰 반응들도 좀 보는데 김포 시민들은 좀 얼떨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로? 아니 뭐 그런 인간을 시장으로 뽑은 것 자체가 문제네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지 않을까요? 약간 이 정도 수준의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지역 안에서도 여론화가 된 적이 없고 김포시장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슈가 터진 것이 확실하다. 100%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거는 뭐 김포 시민들이 원래 갖고 있던 정치적 욕구가 아니라 그냥 김포 정치 그 하찮은 진짜 김포의 정치 몇몇의 개인적인 정치적 동기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찮은 정치적 동기가 우리가 얼핏 봐도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중앙 정치가 받아서 수용을 할 수 있지?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이라는 그 대표가 그 여당 대표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치적 욕심에 지금 잔뜩 그 목말라 있을 타이밍에 그런 진짜 하찮은 떡밥이 올라오니까 그걸 덥석 물어서 우리가 해보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재밌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이 당에 갖고 있는 그냥 DNA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딱 그냥 직관적으로 아 그래 이거야라고 저는 무릎을 탁 쳤을 거라고 그 예상을 하는데 김기현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영호남 지역주의로 뭐 30년, 40년을 해먹었던 그 한국의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예전의 북풍이나 이 영호남 지역주의는 나올 게 없는 거죠. 이제 그 고가는 말랐어요. 근데 김포시장의 이 요구를 듣자마자 바로 이거다. 전선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 중심주의 대 이제 뭐 다른 서울 중심주의. 어차피 이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고 마치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변죽말을 울리면서 활용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울 중심주의 정당이다라는 걸 선포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지역주의 구도 분할을 가지고 이걸로 뭐 10년, 20년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주의를 정치 문제로 끌고 와서 뭔가 이거 지역 분할의 이점을 노리려는 저 당의 어떤 그 참 유구한 전통이 낳은 그런 그 직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가는 거는 민주당도 비슷하잖아요. 민주당 뭐 호남 정도 제외하면은 거의 서울에 거의 모든 패권이 몰려 있고 그걸 바탕으로 민주당의 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양당 모두 저는 지역 문제에 큰 관심을 안 두고 있다라는 계속 확신을 갖게 돼요. 특히 뭐 호남은 이미 민주당이 다 갖고 있고 영남은 국민의힘이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사실 집중만 하면 어느 정도 그 지역 균형의 문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둘 다 하지 않고 서울에서만 옥신각신하면서 여기가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면서 겨루는 게 지금 정치의 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뭐 저는 김포시 문제가 지역균형 문제가 꼭 대립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서울은 서울대로 커지고 지역은 뭐 지역대로 좀 발전을 하는 방향도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 양당이 보여온 정치의 어떤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김포시 문제는 당연히 지역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게 해석되게 방치한 것이 양당의 책임인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네, 약간 공교로운 거는 그거는 있어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 서울시 김포구 편입 이 얘기를 한 게 지난달 3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이죠. 지난 1일에 윤석열 정부가 그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이제 지방의 명문고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학생들이 지역에 계속 어쨌든 머물러서 서울로 유학 오는 걸 이건 막겠다. 뭐 이런 정책이 있어요. 네, 그래도 한숨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발표 이후에 모든 신문들이 이 윤석열 정부와 당정의 엇박자를 지적을 했거든요. 이 당은 지금 메가 서울 얘기를 하면서 서울 중심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또 갑자기 지방시대를 발표해가지고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엇박자를 비판했는데 저는 이거 약간 좀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당정에서 지금 윤석열 용산의 어떤 그런 입김을 계속 지금 당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서 당이 지금 계속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에서는 우리는 이제 서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정부는 지방시대를 얘기를 해서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어쨌든 메가 서울 얘기를 하면은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 테니까 지방에 명문고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달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주식님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은 이게 어떤 특별한 정말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고 지역에서 어떤 상황들을 해야지만 이런 이 양극화되어 있는 그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당장 어떤 그런 즉자적인 니즈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특히나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곧 오면 이런 식으로 던지기들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주의의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갖는 의미는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 보수당이 계속 우세를 갖고 왔던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인구 비례의 논리잖아요. 네. 영남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많았고 재경 영남 인구가 재경 호남 인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거 지역주의 대결로 가면은 반대쪽에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기님 말씀처럼 그 민주당 역시 서울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걸 먼저 선점하는 당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를 이제 그 분할을 한다고 치면 이제 인구 비례에서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을 위한 카드가 아니고 수도권 사람들 그리고 뭐 서울 사람들 뭐 서울 경기권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용도의 카드라고 보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에서 이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고 이제 그 김포라는 도시 이제 거기 이용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는 게 네. 얼추 맞지 않을까. 전 제일 궁금한 게 김포가 서울에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 시민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좋아할까요?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일단 김포가 서울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반대하겠지만 서울 중심주의가 강화되는데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는 만족감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둘은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 서울 중심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슈 자체는 사실은 서울 중심주의라는 큰 아젠다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이슈인 거고 이런 이슈가 많아지고 불만이 생기고 자꾸 이런 전선들이 생기면 뭐 구리도 해줘, 하남도 해줘, 광명도 해줘 이런 게 생길수록 서울 사람들의 그 만족도는 더 커지는 거죠. 약간 자부심 같은 것들이 더 커진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제가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민으로서 제 입장을 미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거 그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 하나를 봤는데 저는 좀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추천을 되게 많이 받은 댓글 서울 시민인 것 같은 사람이 야 김포를 받아주면 빈대 붙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냐. 네. 빈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 주변이나 혹은 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빈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 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계 서열화가 얼마나 이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댓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면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네. 뭐 몇몇은 뭐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너네들이 이렇게 빈대 붙는구만, 역시 난 서울 시민이니까 기분이 좋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저 같은 이유에서 미학적 어떤 맥락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의 이 김포 서울 얘기는 사실은 뭔가 표를 얻거나라는 의미보다는 1차적으로는 교란이라고 생각해요. 균열과 교란.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최근에 이제 몇십 년 동안의 선거에서 증명이 되어 왔고,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판을 좀 셔플을 하고 흔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 균열을 일단 일으키고 나면 민주당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 반응을 빌미 삼아서 또 공격할 여지가 생길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그걸 아니까 그 한 이틀 사이에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멈칫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버벅거리는 버퍼링이 딱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찔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이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이번에 제대로 약한 고리를 건드렸고,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표를 얻기 이전에 사실은 이 수도권이라는 이 공고한 민주당의 아성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 이번에 생각이 드는. 1차적으로는 강서구 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정치적인 국면이 계속 수세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이슈를 던짐으로 해서 오히려 약간 더 주도권을 가져오고 더 민주당을 약간 할 말 없게 만들면서 이제 계속 이게 민주당이 뭔 얘기를 해도 공세를 할 수 있고 얘기를 안 해도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전국의 주도권을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총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총선 때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2008년 4월이니까 2007년 12월에 선거가 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게 2008년 2월이니까 그리고 출범한 지 한 2달 만에 이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 정책 이슈가 됐던 게 뉴타운 공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 인근의 뉴타운 개발을 공약을 막 꺼내면서 당시에 이제 수도권 지역구 111개 가운데 81곳에서 당시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이기면서 전체 의사 과반석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수도권에서 그 보수 정당이 이긴 첫 번째 유일한 선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집권 초기에 총선에서 개발 이슈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일종의 약간 좀 부양시키고 선동시켜서 선거를 이긴 경험을 한 번 더 반복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이거는 뉴타운은 이후에 좀 성공을 해서 몇 군데 뉴타운이 생겼지만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권일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서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부글부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이 됨으로 해서 그거 자체만으로 이미 전략적으로는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의미하는 바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주식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중간에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치인들 일부가 이거를 약간 좀 선동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포 주민들이 뭐 압도적까지 아니어도 다수가 서울시 편입을 원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그 전국적인 어떤 그런 지방 균형의 문제나 서울 수도권 중심주의나 서울 중심주의 이런 거하고 좀 배반하는 그런 형태로 정치적 요구가 올라올 때 그런 거는 정치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논리 그대로 김포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 그대로 김포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들은 무엇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김포 인구가 서울 인구를 어떻게 이겨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반대한다고 하면 서울의 정치인들은 서울시의 시장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반대한다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은 김포는 이길 수가 없죠. 이런 논리 자체가 이길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정치의 기능과 필요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에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정치인들이 판단이 들면 이거는 자기들의 정치 논리와 과정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승산이 있는 게임인 거죠. 김포 시민들이 원하니까 이걸 해야 돼?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김포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 논리가 우선해서 만들어진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주민들의 의견을 앞세우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말씀하신 좀 근본적인 질문은 주민들이 원하는 이슈를 지방자치 정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상당히 쉽지 않죠. 이거를 대리하는 그 측면의 정치가 반드시 좋은 정치인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건 정치의, 말 그대로 정치의 기능에 관한 문제, 역량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되도 않은 요구를 할 수 있죠. 뭐 그 정치라는 거는 이제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요구들을 잘 충돌하는 가치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 충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김포 사람들이 나 서울 시민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들어줘. 나는 여기 사람들이 뽑아줬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요구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은, 그런 건 정치는 AI한테 맡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의 책무라는 거는 그들의 요구의 어떤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 관철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걸 가져와서 중앙정치에 설득하는 굉장히 고도의 그 복잡한 정치 과정을 요구하는 작업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치인이야말로 AI 시대에 필요 없는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의 원리를 고려했을 때도 어떤 지역이 원하니까 여기에 붙여줘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막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경기도의 어떤 지역에서 얻은 세수로 다른 경기도 지역의 발전을 뭐 도모하거나 좀 그런 식으로 세수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 김포도 그 과정에서 뭐 용산, 하남 이런 곳에서, 용산이 아니죠, 광명, 하남 이런 곳에서 성남 이런 데 지원을 어느 정도 재분배를 받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원하니까 여기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 자체가 붕괴되는 문제다. 그리고 사실 여러 사례들이 있었죠. 뭐 캘리포니아가 독립을 하고 싶다, 카탈루니아가 독립하고 싶다, 뭐 강남 3구가 독립하고 싶다. 그 내부 여론들 보면은 다 독립 여론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던 사례들, 그것도 되지 않았던 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단지 그 주민들의 의사로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는 중요할 수 있죠.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김포 얘기하면서도 이게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낼지, 어떤 근거를 낼지, 심지어 김포시장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무슨 쓰레기 매립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판국에 주민들이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주민들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가, 그렇게 고려했을 때 그 원한다라는 게 너무 막연한 정보에 의거하여 나온 판단일 수 있다는 거고, 더 뭐 단순히 여론조사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민주당의 입장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약간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두 분이 조금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지방분권과 뭐 행정수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심주의에 가장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 유산들이 여전히 이 당내에 남아 있는데, 왜 지금 2023년에 민주당은 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뭐랄까요, 좀 지방분권과 그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결하는 문제가 자기들의 당의 어떤 대의가 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저열한 정치를 비판하는 부분들이 당 지도부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당의 지금 일각 그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앞장서서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네? 민주당이니까? 네. 이틀 동안 민주당스럽게 버벅거리다가 버퍼링 하다가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3일째에 입장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식으로 준비 안 된 상태의 메가서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뭐 그 행정적인 어떤 변화는 필요하다.
그 전체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정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재구획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터놓고 얘기하자. 메가서울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내놨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것들, 민주당 내 김경수 도지사 있을 때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가 엎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 부울경 메가시티를 가지고 과거에 한나라당 아니었나? 그때는 국힘이었는데 어쨌든 그 당이 지금 김기현 의원 시절에 반대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지금 메가서울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지방분권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거대한 도시들 권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방 분권을 이루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큰 기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조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국힘과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거대한 대마, 불사하는 대마를 만들어서 지역의 큰 도시, 대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 집중시키고 결국 저는 그것은 그 주변 지역들이 다 말라 죽이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당이 그렇게까지 큰 방향성의 차이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사실 메가서울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큰 도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버퍼링 한 다음에 내놓은 입장이 사실은 메가 서울뿐만이 아니라 메가시티를 다른 지역도 하자라는 식의 얘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욕망인 거죠. 민주당이 같은 지금 욕망이에요. 그게 스텝이 꼬인 거는 좋은 메가시티와 나쁜 메가시티에 대해서 자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말했던 거는 분명히 좋은 메가시티라고 말했는데 이 메가시티는 나쁘다고 하니까 새로 논리를 개발해야 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지.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두 개가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별로 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중심주의자가 돼 있고 이미 이런 지역적 상승 욕망을 누구나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지는 못하고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줄게. 야, 너네 수도권, 야, 거기까지 우리가 차마 김포처럼 수도권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니까 서울 비스무리한 거 하나 만들어줄게. 그럼 너네도 거기서 그냥 너네도 메가시티고 우리도 메가시티니까 수도권이랑 이제 비슷해질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다른 지역, 뭐 호남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서 얘기를 하면 그럼 너네도 하나 만들어줄까? 이런 식의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적 상승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해결하고자 하니까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꼬이는 그 아주 거기를 제대로 중심부를 찌른 게 이번에 그 수도권 메가시티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도쿄도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권역을 또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거대한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발전을 계속하자, 성장을 계속하자, 성장 지상주의적인 발상이고 사실은 그 속에서 얼마만큼 불평등이 악화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유사 서울을 또 하나 만들자, 유사 도쿄를 또 하나 만들자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발상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도 마찬가지고 메가서울은 당연히 저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의 삶이 과연 우리가 이 기후위기 11월에도 모기가 이렇게 출몰을 하고 30도까지 올라간 이 위기에서 과연 그런 방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사실 저는 메가시티, 그러니까 서울 메가시티 말고 지방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의적인 고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메가시티의 물론 욕망의 근간은 말씀하신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욕구겠지만 그 원리 자체를 살펴보면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가시티의 핵심은 그러니까 여러 권역을 묶어서 권역별로 여러 기능을 분산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도 종합병원이 있고 대학이 있어야 되고 뭐 어디 부산 밑에 다른 지역에도 뭐 메가시티가 병원이 있어야 되고 뭐 대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자원을 여러 지역에 동시에 뭐 같은 상승 욕구를 반영을 해서 지으면 너무나 소모적이고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좀 그런 핵심적인 기능들을 대도시로 올리고 나머지 지방 그 소외된 지역들에 다른 식으로 예산을 부어 뭐 지원을 해서 거주를 뭐 발전시킨다든지 좀 이런 식의 동심원을 그린다는 게 메가시티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좀 고사되고 있는 지방 문제들을 해서 물론 뭐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는 상승 욕구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주에만 지원이 되니까 뭐 병원이 들어올 수 없을 거고 규모가 되지 않으면 뭐 대학이 들어올 수 없을 거고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하는 물론 상승 욕구들이 억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방 안에서 나름의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상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욕구를 어떻게 모든 동네가 상승 욕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통제가 될 것인가 했을 때 메가시티 문제는 사실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측면에서 뭐 타당함은 그대로 인정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제가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서울에 이미 살고 있던 친구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좀 처음 알게 됐던 게 있었어요. 좀 놀랐던 것이 이미 결혼했던 친구들인데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목표가 서울의 중심부로 가는 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서울에 살아보지 않아서 지방 예를 들면 뭐 다른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김포 시민이면 그냥 김포 시민이지 뭐 김포 안에 어디 살아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벌어서 이번에 뭐 몇 년 뒤에 어디 뭐 서울에 지금 어디 서울에 예를 들면 서울 변방에 사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게 꿈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다 그 친구들이 같은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아예 그 위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저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 내부에도 그런 지역적인 상승 욕망이 있더라고요. 강남을 얘기하던 건가요? 또 강남도 있었고 강북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을 이렇게 그 큰 원이라고 하면 안으로 자꾸 진입하려는 욕망,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집값이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 사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허위적인 의식을 정치가 지금 재생산하고 확대해내고 있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가진 도시공학적인 어떤 장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근데 그걸 정치가 끌어와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이 그런 네가 어디 사는지가 너를 말해주니까 너가 살고 있는 곳의 지위를 더 높여줄게 라는 식의 어떤 부추김, 이런 거는 그 도시공학적인 타당함과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위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김포 시민이라서 지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데, 내가 어디 사세요? 서울 살아요? 라고 하면, 나라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욕망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식의 어떤 대안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메가시티, 뭐 좋은 메가시티, 나쁜 메가시티 딜레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좋고 나쁨까진 모르겠는데 동남권 메가시티는 저도 약간 동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만든 메가시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메가시티네. 그러면 착한 메가시티.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부울경 그러니까 큰 도시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 거를 포기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이제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메가시티는 이름이 메가시티라는 메가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좀 많이 다른 메가 서울 자체는 아직까지 플레인이 제대로 나온 것도 없죠. 없잖아요. 그냥 이제 김포를 지금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거를 그냥 이제 약간 주변 도시들을 합쳐가지고 그냥 메가 서울로 부르고 있는 것 뿐이죠. 그 JTBC 보도 보면은 한 달 전에 그 얘기가 국민의힘 쪽으로 갔다고 하던데 그 설계안이.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이번에 총각 중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 니네가 메가시티 얘기해갖고 우리가 메가시티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 근데 민주당
지방에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은 못하고, 근데 도시 문제를 연구하는 제외야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죠. 그건 메가시티가 아니다. 왜냐면 이미 서울에 모든 기능이 다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를 지역에 만든다는 거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퇴파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라고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서울에 또 만들겠다는 거는 뭐 그 자체로 모순인데, 그거를 비판을 못 하나요, 민주당은? 안 하던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1,400만 경기도민들의 그런 지역적 상승 욕망에 반대를 못하는 패기가 없는 거죠,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멍청하기보다는. 패기도 패기지만 결국 저는 이제 이거로밖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대의가 없는 정치를 지금 계속 정치 세력이 하고 있고, 원래 국민의힘 세력들은 대의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정치 세력이 맞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민주당 정치는 그나마 그래도 대의를 추진하는, 예를 들어 뭐 김대중의 민주화랄지, 노무현의 지방분권과 뭐 정치개혁 이런 거랄지, 이런 큰 대의들을 가지고 이제 이 국민의힘의 보수 세력하고 부딪혀온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대의가 다 사라졌어요.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 보고 뭔가 계속 이 정치를 하는, 그냥 전략적인 정치만 하는 모습이 민주당도 이제 똑같은 정치 세력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면은 당연히 과거에 민주당을 아는 사람들이, 물론 과거에도 민주당은 문제가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지방분권이나 뭔가 대의를 얘기하는 정치 세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서 노무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행정수도 얘기를 할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충청도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래서 수도권 중심주의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그럼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그런 대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대의 자체를 내세우기를 너무 꺼려하고, 그런 이제 이 잔머리 굴리는 총선 전략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차원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경 메가시티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근본적인 가치의 입장에서 불경 메가시티 역시도 유사 서울화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가치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불경 메가시티는 그래도 추진해볼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서울과 지역 격차가 너무나 크고, 불경 메가시티는 나름대로 이론적인 기반이라든가 현실적인 어떤 근거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해볼 만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결국은 안 된 이유가, 작년에 이제 작년 봄만 하더라도 그 부산과 뭐 울산과 그 경남 도지사까지 만나 손잡고 마치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할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엎어졌어요. 그게 안 된 이유는 뭐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서로가 서로한테 메리트가 뭔지를 따져보다가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데 라고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이게 엎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그 과정에서 이게 너무 쉽게 엎어진다는 사실. 지자체 세 곳이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이것은.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매개를 하거나 통합하거나 조정해주는 사람 없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새 집단이 삼국지 같은 것들처럼 서로 이해 타산을 따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런 사업이 엎어지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자체에 맡겨놔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메가서울은 좀 다른 문제겠죠. 서울이라는 아주 큰 이제 중심 도시가 있으니까 사실은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비슷한 사례로 사실 여순광이라고 여수, 순천, 광양의 통합도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사실상 정지가 된 이유가, 여수와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업도시이고, 산단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오가는 곳인데, 순천은 사실은 베드타운에 가까운 곳이란 말이죠. 여수나 광양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순천이랑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여수와 광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순천에 살거든요. 순천에 사실은 또 애를 키우거나 살기는 좋아요. 아름다운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세 도시가 합치면 훨씬 더 나은 행정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정치 혹은 지역 정당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잘 얘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정치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언론이 지역 언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정치적인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이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던지고 어떤 정치적인 총선 앞두고 정치 전략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어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욕망만 자극하는 정치가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이제 좀 환멸스러운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불경 메가시티와 비슷한 형태로 이것도 다시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엎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좋은 메가시티랑 나쁜 메가시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뭐 속성은 같다고 쳤을 때 이런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 롤스가 말하는 그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얼만큼의 이익을 더 가져가도 되는가를 결정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한테 손해가 안 가는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누구도 그 사람의 이득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면 메가시티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그 집중적인 개발을 통해서 집적의 이익을 꾀한다고 쳤을 때 그런 메가시티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어떤 도시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딘가 메가시티를 만들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좋아지는데 다른 도시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봐. 그러면 저는 그건 좋은 메가시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이상적인 메가시티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지금 이런 그 지역 격차의 이득은 서울 수도권이 누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무관한 쪽에 만들어야 이런 차등의 원칙에 부합할 것 같고 가장 이 원칙을 훼손하는 메가시티가 있다면 서울에 만드는 메가시티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방 소외 현상, 서울 중심주의 때문에 비서울 사람들이 지역 격차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큰 집적 이익을 만들어서 더 큰 메가시티를 만든다. 이거는 완전히 그 이 차등의 원칙으로 고려했을 때 반대되는 나쁜 메가시티다. 그래서 그 이 두 개의 메가시티를 굳이 민주당에서 구분하자면 그런 정도의 구분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최악의 메가시티는 김기현이 얘기한 메가시티죠. 김기현이 이제 그 김포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던지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김포만이 아니야. 남양주도 들어와. 구리도 다 들어와 이런 거 아니에요. 서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를 다 서울화하는 그 메가시티 최악의 메가시티죠. 메가시티 중에서 굳이 따져보면 그게 사실은 주진님 말씀하신 좋은 메가시티, 나쁜 메가시티 나눴을 때 김기현의 메가시티가 세상 제일 나쁜 메가시티다. 그 정도까지.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도권 집중주의, 특히나 서울 중심주의인데 이게 경기도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혜택받은 지역이잖아요. 네, 혜택받은 지역인데 이게 또 서울에 또 비교가 되면 또 2등 시민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메가시티나 그 지방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럼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메가시티가 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서울을 만든다 이것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나 어떤 그런 생활 환경 그리고 뭐 의료 환경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은 다양한 곳에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이런 담론이 나와야 될 총선이잖아요. 원래는 그 내년 총선이. 근데 이거를 지금 서울 중심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 이슈 자체가 갉아먹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지금 당면화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총선이 또 안 되고 또다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좀 거리감을 두거나 혐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정치가 또 총선을 앞두고 나온다. 이런 모습에서 정말 좀 문제적이지 않을까. 그런 건 있어요. 너무 그동안의 선거에서 대장동, 윤석열 나빠, 이재명 나빠 이것만 보다가 그래도 뭔가 정책 갖고 얘기를 하는 신선한가요? 오랜만이다. 이런 모습 오랜만이다. 약간 싶어지는 건 있어요. 그건 그렇네요, 정말. 너무 그리웠어요. 심지어 칭찬해줘야 되는 일이 되는 건가요? 얘기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바로 이
그 효과 이 청량감의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이었죠. 이명박 뉴타운 합시다. 나는 정치 그런 거 몰라. 뉴타운 해서 너네 다 부자 만들어줄게 하니까 바로 됐잖아요. 그 사람들 욕망을. 너무 청량한데 그걸로 든 게 이거라는 게 좀 비극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 갖고서 또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뭐 반대하니 찬성하니보다 자기들의 좀 정책 대안을 꺼내서 얘기하면은 저 같은 청량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당이요? 네.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저는 이제 오늘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항상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이런 메가시티 논의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좀 갑갑해 주는 거는 물론 뭐 불경 메가시티 다 일리가 있고 어떤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같은 것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의 구획을 나누고 새로 행정구역을 재배치하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뭔가 좀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불경 메가시티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어떤 다른 메가시티 정책들도 대부분 어떤 거대한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리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산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 뭐 문화적인 시설들도 생기고 의료시설도 생기고 하면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된다라는 식의 삶의 형태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삶의 형태는 우리가 고도성장 시기에 많이 경험했던 계속 우리가 성장할 거다라는 것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살았던 시대에는 맞는 모델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공해 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제로 성장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이고 인구는 계속 줄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출산율 걱정하고 하지만 아무리 걱정하고 이걸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어떤 거대한 산업, 돈 잘 버는 산업과 어떤 거기서 흘러내리는 떡고물들, 트리클 다운되는 어떤 가치들을 주변 사람들이 주워 먹고 사는 좀 적나라한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방식의 삶의 모델들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녹색평론에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이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다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고 다음 세대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이제는 진짜 뭔가 잘 나가는 산업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뭐 가난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삶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에서 저는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던져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정당들인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정당에서 다 튕겨져 나가고 그런 정당들은 해체가 되고 서로 어떤 메가시티가 더 좋냐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이제 좀 서글픈 거죠.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정치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격차가 이미 있다. 지역 간에 이런 결차가 있을 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당연히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정치의 책무잖아요. 근데 이번 통합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격차를 그대로 승인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격차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뭐 분권을 하든 뭐 좋은 메가시티를 만들든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다 서울 하자. 서울은 좋은 거니까 라는 이 서울 중심 이데올로기를 오히려 자기들이 설파하고 있는 이 정치의 문제가 가장 먼저 지적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새삼 지역 문제를 오히려 중앙에서 더 얘기할 수 있어야 좀 지역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포쯤 되니까 지금 중앙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대구 군위군, 그러니까 경북 군위군이랑 대구시 통합은 되게
뭐 사람들 알새도 모르게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거기는 모양이 더 이상해요. 네. 지역 문제가 지역 안에서만 얘기됐을 때, 뭐 사실 자원이 아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 좁고, 그 처리 과정도 너무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치권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후다닥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훨씬 더 확대돼야 된다는 주장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가 저 중앙에서 얘기가 되어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 국토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얘기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요거를 예전에 칼럼 연재할 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서 안 썼는데요. 저는 남규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답 하나가 지역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 정당이 불법인데 한국에서는 지역에서 당을 하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당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지에 묻히고 치열하게 그 안에서 이제 싸워 나가면서 의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역 이후에는 몇몇 예외들 제외하고는 그냥 중앙당에 있는 얘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가장 그냥 구체적인 사안들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필요한 게 지역 정당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더 기술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 지방에서 각 지역을 대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경남 산청처럼 엄청 열악한 지역이면은 산청에 있는 의원이 뭐 우리가 메가시티의 일부가 되겠다라고 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거죠. 여기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고속도로도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욕망을 발령하자면요. 근데 그게 이제 권역별로 좀 통합이 되어서 한 권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이해관계를 지역에 대한 그런 구속력을 갖지 않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지역 균형의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는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들이 비례대표로 재선을 할 수 있어야 그 욕망에 다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적대적인 시선들을 많이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두 번째 생각입니다. 일종의 그 미국식 사원 같은 제도죠. 그렇죠. 어쨌든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남규님 말씀처럼 과거처럼 이 분류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사실 정치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질 거예요. 조만간. 다시 결국은 돌아가서 저는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정당이랑 권역별 비례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양당 정치 자체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아예 좀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똑같을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계속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정치의 대표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김병수 김포시장인데, 김병수 시장이 그 김포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홍철호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계속 중앙정치에 종속돼서 중앙정치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지역에 그냥 주입시키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정당도 필요하고, 또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한국 사회를 재편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거를 테마로 하는 정당도 하나 필요할 것이고, 여러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의 형태로 또 중앙에 어떤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쫙 달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다양해져 버렸잖아요. 그런 다양한 니즈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정당들이 등장해서 좀 다양한 모습들의 삶의 형태를 이렇게 같이 체제화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의 정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는 서울 중심주의에 대한 얘기들도 저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지겹기도 하고 회의적인 게 서울 내에서도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지역별로 너무나 삶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강남은 사실은 다른 서울과는 전혀 다른 도시가 됐거든요. 부산도 해운대와 비해운대는 전혀 다른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냐 지방이냐라는 문제도 사실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주객이 전도된 지금과 같은 이상한 형태의 메가시티 얘기들도 바로 그래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정치적인 정략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불평등이 문제다. 그러니까 서울 내 불평등이 문제인 것이고, 지방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이 문제고, 비수도권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경남권, 부울경 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불평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지역을 가지고 혹은 어떤 권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불평등한 사안들이 다 사장이 되고 비가시화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금 불평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입으로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평등. 이 지역 정책성이라는 게 사실은 권일님 말씀하신 그거죠. 계급적 격차를 다르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가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이유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역 색깔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와, 충청도 사람들은 조금 말이 느리고 좀 느긋느긋해 이러고 뭐 경상도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야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이야기되는 그 지역 정체성이라는 거는 야, 쟤 강남사인데? 야, 쟤는 뭐 예를 들면 서울 직장인데 같은 팀원들이 이렇게 밥을 먹어요. 신입사원이 왔어요. 어디 살아요? 아, 저 김포 살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서울 사람은 아니구나. 어디 경기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겠구나. 뭐 나보다는 좀 못하겠구나. 나보다 낫겠구나. 이런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정체성이라는 말도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역마저도 이제는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아주 주요한 정체성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지역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좀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분, 토질 토론자들이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할 말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늘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거의 지금 1시간 넘게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이슈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서울에 편입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큰 틀의 정치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